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적 뿌리이자 조선 후기 실학의 큰 줄기를 이룬 성호 이익 선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경기도 안산의 성호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다산 선생은 일찍이 자찬 묘지명에서 나는 성호 선생의 유고문집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아 학문의 뜻을 두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호 이익 선생은 다산 선생의 스승격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호 이익 선생은 조선 후기 실학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중요한 인물. 사람들은 그를 실학의 중간을 잇는 조상이라는 뜻의 실학의 중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1681년 아버지가 유배된 평안도 운산에서 태어나 이듬해 고향인 경기도 안산 점성촌으로 돌아와 평생을 이곳에서 학문에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성호라는 호도 별을 바라보던 호숫가 생활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은 조선 지식인의 길을 새롭게 개척한 야인이었습니다. 천문, 지리, 의학, 역사, 농업, 정치, 경제 등 선생의 학문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넓고도 깊었습니다. 대표 저서인 성호사설은 일종의 실학 백과사전으로 조선 사학의 모든 문제를 파헤친 지적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성호사상은 크게 4가지로 오늘날 언어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혁정신입니다. 성호 선생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비변사를 비판하고 본래 기능을 잃어버린 의정부와 육조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리국 겸직과 교체 남발, 서리의 전횡, 사명권 남용까지 날카롭게 지적하며 조선 정치 시스템의 총체적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다산 선생의 청렴, 공정, 개혁 정신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실용적 학문관입니다. 성호 선생은 학문은 현실을 이롭게 해야 하며 백성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쓸모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단지 배운 자가 아닌 백성을 살리는 학문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다산 선생의 실사구시, 곧 사실에 기초한 실천적 학문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합리적 비판 정신입니다. 성호는 신비주의에 물든 조선 사회를 향해 말합니다. 일식이나 월식은 하늘이 노한 징조가 아니라 계산 가능한 자연 현상이다. 제2설, 점성술, 풍수지리를 정면 비판하며 자연은 신비가 아니라 이성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다산 선생의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지구 사전을 설명하며 기존 질서를 비판한 사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개혁 의지입니다. 성호는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전론을 주장했습니다. 백성 누구나 최소한의 땅을 갖고 살아야 한다. 토지를 일정한 이하로 매매하지 못하게 하여 자영농 보호와 빈부격차 일소를 꾀했습니다. 또한 술 세금 부과를 제한해 공정한 세제 개혁을 촉구했으며 화폐 유통의 폐해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것 또한 다산의 위국 애민의 백성을 위한 경제 개혁 정신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호 이익 선생은 안정복, 정약용, 유득공, 홍성모 등 조선 후기 실학을 꽃피운 인물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호학파로 단순한 제자 집단이 아니라 조선을 바꾸고자 했던 실천 개혁 네트워크였던 것입니다. 성호 이익 선생은 학문을 벼슬의 도구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도구로 삼은 최초의 사상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적 유산은 다산 정약용에게 이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다산 정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성호 이익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곳이 궁핍하다고 학문도 그에 따라 궁색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조선 변방의 안산에서 그는 세상을 바꾸는 학문을 펼쳤습니다. 다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대를 꿰뚫는 공부로 세상을 바꾸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산TV 다산신부름꾼 진규동이었습니다.